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물체 운동을 직접적으로 배울 건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제일 먼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물체 운동의 이름을 딱 보면은, 아, 얘 이렇게 운동하는 거구나 라고 먼저 인식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써 있으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써 있다면은 우리가 뭘 먼저 파악해야 되냐? 등속이니까 속력이 일정하겠네? 그리고 직선이니까 운동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겠네?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 실제 운동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물체가 1m/s로 운동을 하는 중이라고 상상을 할게요. 이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을 달려가고 있고요. 공기 저항도 없다면 저 물체는 1m/s라는 속력을 계속 유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등속이야. 속력을 유지하니까. 그리고 쟤를 방해하는 힘이 없지. 밀어주는 힘도 전혀 없어요.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없고요. 앞에서 방해하는 힘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으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운동 방향도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직선 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말은 그래서 조건이 필요한데 전혀 힘이 가해지면 안 돼. 만약에 뒤에서 힘이 가해진다면 등속이 안 되죠. 속력이 빨라질 테니까. 앞에서 힘이 가해진다고 해도 등속이 안 되죠. 느려질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힘이 가해지면은 운동 방향이 바뀔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직선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전혀 힘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R자 힘이 얼마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전혀 힘이 가해지면 안 돼요. 다른 말로 R자 힘이 0이어야 합니다. 약간 유식한 표현이에요. 그냥 힘이 안 가해진다는 표현입니다. R자 힘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래프 두 개로 이제 보여줄 건데, 첫 번째 그래프는요, X축에는 항상 시간이 써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X축에는 항상 시간이 써지게 되고요. Y축에 뭐가 써있냐를 잘 봐야 합니다. Y축에 속력이라고 써있다면 얘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니까 아마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속력이 쭉 일정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쵸?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얘가 2m, 1이니까 1m/s의 속력으로 시간은 한 5초 정도 진행했다고 칠게요. 자,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세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관적으로 그냥 보이는 정보. 야! 얘는 5초 동안 1m/s를 유지하면서 갔네? 이게 그냥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야. 이건 우리 선생님 표현법으로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뭐야? 5초 동안 1m/s를 유지했네요? 라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정보입니다. 숨어있는 정보가 무려 두 가지가 숨어있어요. 속력 시간 그래프인 경우에는 두 가지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깐 배경 지식을 끌어오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가속도라는 걸 배웠어요. 가속도 공식이 뭐냐면 가속도를 기호를 A라고 해요. 속도가 더해지는 게 가속도니까 공식이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가속도를 구합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 일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됐다. 살살 벌써부터 시작한 지 2분 됐나요? 2분 됐나요? 자, 이게 가속도 공식이야. 가속도 공식입니다. 좋아요. 이것만 알고 시작합시다. 자, 숨어있는 이 두 가지 바로 설계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뭐가 숨어있냐? 바로 이 녀석의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첫 번째 숨어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울기가 뭘 의미하냐?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정의가 x분의 y잖아. x가 뭘 의미한다? 시간. y는 뭐죠? 속력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에 이게 속력의 변화량이라서 이게 가속도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분석하면 뭐도 알 수 있다? 아, 가속도도 알 수 있구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가속도, 즉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철수 친구 0이죠. 0인데 가속도가 0이란 뜻이죠. 다시 기울기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에 더하는 속도 증가량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네. 가속도가 0이야?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없어? 그럼 속도가 유지되겠네. 아! 등속 운동을 표현하는 그래프구나 라는 겁니다. 다시 여기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이기도 한데 기울기를 분석해봤더니 가속도가 0이야.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겠네 라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숨어있는 의미는 바로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 넓이. 넓이는 넓이인데 쌤이 방금 뭐라 했지? 그래프의 아랫부분이야. 아랫부분.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아래. 이 아래라는 표현이 뭔지 다시 설명합니다. 보세요. 아래가 어디냐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빨갛게 그려져 있잖아. 아래가 어디냐? X축으로 발을 내린 게 아래야. 그래서 이따가 또 보겠지만 그래프 중에서 0이 여기 있고요.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어. 마이너스 V로. 이렇게. 얘는 그래프 아랫부분이 어디야? 그래프의 아래가 어디야? 이게 X축이잖아. 이게 시간이야, 시간. X축이 여기잖아, X축이 여기. 그러니까 그래프 아랫부분이 여기에 열립니다. 아래라 그래서 그래프 아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프 아래란 X축으로 발을 내린 곳이 아래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물리에서는. 자, 그래서 아래라는 표현 X축이다 라고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넓이를 정의할 때 X 곱하기 Y라고 하잖아. X가 시간이고요. Y가 뭐죠?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이 뭐냐는 거야.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이동거리. 다시 말해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얘가 5초 동안 1m/s를 유지했네 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고 숨어있는 의미는 가속도는 0이네.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우와 5m 이동했네 라는 것도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숨어있는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그래프 분석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의미는 최대 2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많은 거야. 다른 그래프들은 숨어있는 게 한 가지씩밖에 없어.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숨어있는 게 이 녀석이야. 가장 많이 숨어있는 게 속력시간 그래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그래프를 봤을 때 정보가 부족한 경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해. 그럴 때 속력시간 그래프로 이걸 바꿔서 다시 그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야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랑 우리 뭐 해야 된다? 굉장히 친해져야 됩니다. 안녕. 네가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랑 우리 친해져야지 물리를 잘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두 번째 그래프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Y축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동거리라고 써있습니다. 이동거리. X축은 항상 시간이죠. 자,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등속 직선 운동은 시작점을 여기라고 한다면 시작 1m/s로 1초, 2초, 3초, 4초, 5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이동한 거리가 어때요? 일정하게 증가했죠? 다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왔죠? 그래서 처음에 0의 위치에 있다가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했으므로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뭘 알아야 된다? 일정한 시간이 갈 동안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증가했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직관적으로는 5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가 5m까지 갔대요. 5초 동안에 5m까지 갔구나라는 게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숫자고요. 자, 숨어있는 의미를 볼게요. 얘는 숨어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울기만 의미를 가집니다. 기울기 뭐야? 시간분의 거리죠. 속력입니다. 기울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있죠. 그러므로 속력도 변하지 않는다. 속력이 안 변하니까 등속 운동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쌤, 여기서는 숨어있는 두 번째 의미가 없나요? 저 한번 해볼게. 이 면적이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나 한번 알아볼까? 면적이 의미를 가지나? 면적은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이런 공식 본 적 있나요? 시간 곱하기 이동거리. 이거는 본 적이 없는 공식이죠? 이거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얘는 이동거리는 면적은 의미를 가지지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의미를 가지는 건 속력, 시간 그래프만 두 개 다 의미를 가질 뿐이지 나머지 그래프들은 다 하나씩만 숨어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내용 전체입니다. 됐어요. 1번 끝났어요. 이해되죠? 그래프를 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프 분석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소개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항상 일정하다.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항상 일정하려면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 먼저 쓸게요.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항상 일정하려면 일정한 조건, 일정한 크기의 힘이 가해져야 합니다. 맞나요? 힘이 일정하게 가해져야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 놓고 내가 밀 거야. 내가 막 밀 거야. 일정하게 밀어서 속도를 일정하게 증가시킬 거야. 가능할까? 사람은 잘 안 돼요. 기계면 가능해. 쌤이 터미네이터 아나요? 또는 이제 기계야. 떠오르지 않는다. 기계 사람이 뭐가 있죠? 무슨 기계라면 일정한 힘을 가할 수 있겠지만 쌤은 지극히 평범한 키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힘을 가할 수 없다고. 형용사 들었어요? 아무튼 일정한 힘을 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뭐로 들 거냐면은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얘를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어떤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이 지우개 있다. 이 지우개를 떨어뜨릴 거야. 그때 이 지우개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중력이라는 힘이 얘를 잡아당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또 알아야 될 배경지식 두 번째 배경지식입니다. 이 중력이라는 힘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만 비례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죠. 얘가 떨어지는 동안 질량이 바뀌나요? 안 바뀌겠죠. 그러므로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도 안 바뀝니다. 우와! 완전 기계 같죠? 중력이 기계 같은 거야. 중력이 얘한테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우개는 일정한 속력이 증가해요.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합니다.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해요, 이 지우개가. 그래서 옆에서 미는 거 말고 얘를 위에서 떨어뜨리는 얘를 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정한 힘이 가해질 테니까. 맞죠? 왜? 질량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봐봐. 위에서부터 저 위에서 떨어뜨린 물체가 붕 떨어지는 중에 잠깐! A 시점에서 이 녀석의 속력을 측정을 해요. 1m/s로 측정이 되었다고 칩시다. 또 계속 붕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에 닿기 직전
바닥에 닿기 직전, 얘를 B라고 한다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쟤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다가 얘가 가장 빠를 때가 되겠죠. 가장 빠를 때. 가장 빠를 때 속력은 모르겠어. 그냥 V라고 놓을게요. 그냥 빠를 때 속력입니다. 자, 설정할게요. A라는 시점에서 측정한 이 속력이 1m/s라면 우리 기호로는 처음 측정한 속력이라서 앞으로 V0라고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V0. 시작! 이럴수가. 너무 커다래서 들리지가 않았어요. 오, 고막이 나갔나봐. 대박이야. 좋아요. 그럼 두 명만 해볼게요. 시작! V0. 우와! 대박. 너무 커져서 안 들렸어요. 자, 이거 V0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어떤 V0에서 이름 V0? 올리브영도 아니고 V0 아닙니다. V0라고 읽어주세요. 깔끔하게. V0의 처음 속도에서 이걸 처음 속도를 표현하는 기호고요. 이걸 나중 속도를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나중 속도는 V라고 표현을 할게요.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 그리고 떨어지는 시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떨어지는 시간을 T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T예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리를 S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동 거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 다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일정하게 속력이 점점 빨라질 테니까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야. 봐봐. 쌤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워야 될 방정식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야. 자, 지금 쌤이 설정한 거, 이런 여러분들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처음 속도 V0. 그죠? 아까 여러분들 크게 말했던 그거, V0, 시간 T, 이동거리 S, 그 다음에 나중 속도 V라고 설정하고, 이거를 그래프로 옮기는 거야.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그래프 누구라고? 맞아요. 누가 말했어? 엄청 크게 말했는데 방금? 고막이 깨졌대. 안 할게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죠. 자, 속력 시간 그래프로 옮길 건데 처음 0초일 때 여기 A 시점이야. 처음 속도를 얼마로 설정했냐면 V0로 설정했어요. 맞죠? 그래서 처음 속도를 여기 V0라고 설정을 하고요. 나중 속도를 V라고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몇 초? T라는 시간까지 가는 거죠. 자, 점 찍고 점을 찍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테니까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맞나요? 요 운동의 얘를 속력 시간 그래프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보이나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옮긴 거예요. 자, 첫 번째 방정식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방정식. 자, 이거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을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 첫 번째 아까 배웠던 이 가속도 공식 있죠? 이 가속도 공식을 약간 변형시켜서 이거를 델타 V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A는 T분의 델타 V인데 이걸 델타 V에 대해 정리하면 AT가 나오죠. AT. 델타 V가 AT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얘기했던 부분이죠. 원래 델타 V는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면 속력의 변화량을 원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V를 알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는 건데 이거를 다르게도 구할 수 있다.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AT라는 값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즉 속력 변화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는 거야. 속력의 변화량을 구해라 그랬을 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도 구할 수 있지만 가속도하고 시간을 곱해도 속력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쌤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가속도가 뭐지? 시간이 뭐지? 둘을 곱한다는 건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냥 수학적으로 A는 T분의 델타 V니까 델타 V는 AT라고요! 그냥 그대로 응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을 소개합니다. 1번 방정식.
자, 이때 요 운동에서 잘 봐. 이 문제야. 이 운동에서 나중속도 V를 구해라. 나중속도 V를 구해라. 이제 그래프를 볼게요. 나중속도 V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V0에다가 뭘 더하면 돼? 이만큼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다시 V를 구해라. V0에서 이만큼을 더하면 V가 나오잖아. 그 이만큼이 얼만데? V-V0 보여? 이만큼 값은 V-V0죠. V-V0가 뭔데? 델타 V죠. 델타 V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AT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AT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돼. 이게 그래서 AT야. 끝났어요. 나중 속력 구해라. 오케이. 나중 속력은요. 처음 속력에다가요. AT를 더하면 돼요. 끝. 이 공식만 딱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이 그래프와 함께 보면은 그냥 더하기 빼기 문제라고요. V는 델타 V에다가 AT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공식이 첫 번째로 나오는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식도 소개할게요. 두 번째 공식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동거리를 구하래. 이동거리. S를 구하래요. 이 그래프에서 S 이동거리 보이나요? 보여요. 뭐죠?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이동거리였죠? 면적이 이동거리였죠? 바로 뭐의 면적 구하면 돼? 사각형 면적과 삼각형 면적을 다 더하면 이동거리가 나오겠죠. 바로 여기 사각형 면적이 1번, 삼각형 면적이 2번이라면 바로 이동거리는 1번 더하기 2번으로 표현됩니다. 1번을 구해볼게요. 1번은 어떻게 구해요? 이게 T죠? V0죠? 그러면 네모의 1번의 면적이 얼마야? V0T죠? 그래서 1번에 여기다가 V0 곱하기 T라고 써있는 겁니다. 삼각형 면적은 얼마죠? 가로가 T죠? Y가 AT죠?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삼각형 면적이 얼마야? 2분의 1 AT의 제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식만 딱 봤을 땐 우와 겁나 복잡해. 하지만 저 그래프와 함께 보니까 저거 사각형 면적이네. 저거 삼각형 면적이네. 그죠? 그죠? 우리 3개 공식이거든요. 공식 딱 3개인데 이미 2개가 끝난 겁니다. 이 2개의 공식을 빠르게 외우는 방법은 저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면 돼요. 그죠? 저 그래프를 빠르게 틱틱틱 그려서 이거 V 플러스 AT, V0 플러스 AT 이동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딱딱딱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이 지금 되게 낯설겠지만 이 그래프와 함께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식은 잘 안 보이니까 위에다 쓸게요. 3번 공식은 E 곱하기 A 곱하기 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3번 공식 E, 1, 2번 공식과 다른 점을 찾아볼까요? T가 없습니다. 맞죠? T 없이 맑고 깨끗하죠? 그래요. 아무튼 T가 없죠? 어떻게 T를 없앤 거냐? 피부과에 간 게 아니라 T를 없앤 방법은 1번 공식을 T에 대해 정리해. T는 그 다음에 2번 공식에다가 T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쭉 전개하면 3번 공식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3분 정도. 한 3분 정도 쭉 써보면은 진짜네? 3번 공식 딱 나오네? 이렇게 전개해보면 돼요. 유도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도를 그때그때 맨날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자주 쓰다 보면 당연히 외워질 텐데 혹시라도 빠르게 해서 우리가 써야 되니까 쌤이 좀 간단하게 생각해본 암기법이 있는데요. 쌤 노트북이 고장났어. AS를 불렀다. 근데 안 고쳐졌어. AS를 한 번 더 불렀어. AS 몇 번 했어? 2번 했죠. 2번 AS를 부른 거예요. 2번의 AS는
나중 속도 2번 제곱하고요. 처음 속도 2번 제곱한 걸 빼야 됩니다. 둘 보여요? 자, 다시 2번 AS를 하려면 나중 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제곱 빼면 됩니다. 그렇게 1, 2번 공식을 이용해서 3번을 유도한 거다. 3번 공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왜? 문제에서 시간을 안 줘.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시간이 없는 거야. 뭔 소리? 아무튼 문제에서 시간 정보를 안 준단 말이야. 시간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3번 공식을 이용해서 다른 A를 구하든 S를 구하든 다른 걸 먼저 구해서 1, 2번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쫙 풀립니다. 이따가 기본 문제 풀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을 소개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좀 살펴볼 건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바로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추가적인 공식이 또 등장을 해요. 어떤 공식이냐면 자유낙하 운동 공식이 또 1번, 2번, 3번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 곁가지 어딨어? 13쪽 곁가지 오른쪽에 여기 자유낙하 운동식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식이 또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이미. 우리 요거 세 가지 요 식을 알고 있다면 자유낙하 운동식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만 좀 알면 돼요. 자유낙하. 일단 자유낙하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는 위에서부터 뚝 떨어뜨렸잖아. 자유낙하는 잘 봐. 들고 있다가 툭 놓는 게 자유낙하야. 들고 있다 놓는 거니까 처음 속도가 무조건 0이 나옵니다. 들고 있다가 탁 놓는 거니까 처음 속도가 0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쭉 떨어질 거 아니야. 중력 때문에 떨어지죠. 중력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가속도 값을 그래비티 G라고 바꾸면 됩니다. 가속도가 G야. 가속도를 A라고 쓰지 않고 쟤는 그냥 G라고 표현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뭘 도입해라? 처음 속도는 0을 도입하고 가속도 A는 그냥 G라고 바꿔 이거야. 그러면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에서 나중 속도를 구해라. 자유낙하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죠. 그러므로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처음 속도 플러스 AT죠. 근데 처음 속도가 얼마야? 0. 그러므로 없애버려. 없애버려. 처음 속도 0이 없어. 이거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T죠. 근데 A 대신 뭘 쓰라고요? G를 쓰라고. 그래서 나중 속도는 GT로 GT. 당연히 무슨 띠야? 개띠야? GT 아니야? 고개 숙이지 마. 창피해? 쫄지 맙시다. 이제 금방 쉴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A 대신에 G를 집어넣어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GT. 그죠? GT로 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GT.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에서, 야, 이동거리 구해봐. 이동거리 구할게요.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야? 이거.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근데 V0가 0이니까 이거 사라집니다. 그죠? 사라지니까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이동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해요. 끝! 세 번째, 3번 공식에 적용하면 2 곱하기 G 곱하기 S가 V의 제곱 끝! 왜? V0가 0이니까 없애버리면 됩니다. 보여요? 이거를 그대로 옮긴 거야. 이 세 가지가 자유낙하 운동식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자유낙하 운동식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점이 이런 것들이야.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 누가 알려주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띡 써놨잖아. 여러분들 다 외운다고.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2배로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물리가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야, 같은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림 3개만 보고, 그림 몇 개만 보고서 잠깐 실 쳐야 되냐 벌써? 좋아요.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을 이제 그래프로 좀 보여줄게요. 먼저 등가속도 운동은 어디 갔어? 이 그래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 딱 봐봐. 등가속도 운동 이게 보이나요?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죠. 그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등가속도야. 우리 처음 제시받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Y축에 뭐라고 써있어요? 가속도라고 써있죠?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우와! 가속도 시간 처음 보는데? 근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도 숨어있는 의미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만 숨어있다? 넓이만 의미를 가져요. 직관적으로 보이는 건 뭐야? 얘는 t라는 시간 동안 가속도 a를 유지하고 있네요.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숨어있는 의미는 뭐다? 넓이가 의미하는 게 숨어있는 의미야. 넓이 봐봐. at죠. at 계속 나왔었죠? 어디 갔어? at가 뭐였죠? 속력의 변화량.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딱 보면 속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예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두 번째 그래프는 방금 쌤이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처음 속도 V0, 나중 속도 V라고 설정을 하고 그래프를 분석했던 건데 이 그래프에는 속도 시간 또는 속력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숨어있는 의미가 2가지나 있죠. 첫 번째는 기울기.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러므로 뭐다?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기울기 일정하죠. 그러므로 가속도도 변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네. 그죠? 두 번째,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이동거리 또는 변이였죠. 변이 이동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거리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말 했던 거예요. 세 번째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t라는 시간 동안 s라는 위치까지 갔네? 라고 직관적으로 읽어낼 수 있죠. 숨어있는 의미는 뭐야? 여기는 기울기만 숨어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울기. 처음 기울기 어때요? 완만하죠? 점점 근데 급해지고 있죠? 기울기 급해지니까 속력이 빨라지고 있네. 점점. 이거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등가속도 운동인가 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t초라는 시간 동안 얘가 s라는 위치까지 갔는데 s라는 위치가 어느 정도 이동한 거냐? 즉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공식이 그대로 써있죠? 그래서 s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이 공식으로 저 s를 구해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좀 빨리 쉬는 감이 있는데 한 명 때문에 서네. 원래는 요 그래프까지 분석하고 쉴 거예요. 좀만 힘낼 수 있을까? 가능하죠? 우리 요거 3번까지 딱 하고 쉴게요. 3번까지 하고 2번이 딱 끝난 겁니다. 3번. 자, 바로 빨리빨리 할게요. 자, 가속도라는 녀석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잘 봐.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니까 방향성을 가지죠. 그러므로 가속도 역시 방향성을 가집니다. 인정? 가속도도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다. 플러스 가속도도 있고 마이너스 가속도도 있는 거야. 가속도가 방향성을 가진다는 두 번째 증거는 가속도 공식이 하나 더 있죠. m분의 f. 이 f가 힘이잖아. 힘이 방향성이 있으니까 가속도도 방향성이 있다. 인정? 그래서 가속도는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다. 그런데 두 번째 공식에서 또 뭐도 할 수 있지? 힘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다.
봐봐. 쌤이 여기 있는데, 계속 빨라져. 내가 운동하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어디서 힘을 가하는 거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이때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일치하죠. 힘의 방향이 바로 가속도 방향이니까, 가속도는 플러스라고 말하 플러스. 운동 방향으로 갈 때 플러스 방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번 두 번째로, 쌤이 빵! 출발했는데, 점점 느려지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거지?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야. 힘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얼마다? 마이너스 가속도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속도가 0보다 크다? 가속도가 0보다 작다? 뭐지? 이게 아니라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속도 0보다 작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네요.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질문. 그러면 가속도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가속도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건데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찍는 거야. 물론 아무도 대답 안 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럴 거야 자꾸. 입을 떼는 연습을 좀 시켜야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가 더 어려워요. 잘 봐. 가속도가 0보다 크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거잖아. 계속 빨라지기만 해. 맞나요? 속력이 계속 빨라지기만 하는 게 가속도가 0보다 클 때입니다. 맞죠? 근데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잘 봐. 출발합니다. 빵! 출발했는데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죠? 멈췄다고 해서 힘이 끊어지나? 아니야. 계속 힘 가하는 거야. 멈췄는데도 계속 이 힘을 반대 방향 힘 가하니까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꿔서 갑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속력이 느려지다가 멈춘 후에는 다시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입니다.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물체의 운동 속도는 느려지기만 한다. 아니죠. 느려지다가 정지한 이후에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빨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잘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쉬운 거 먼저 할게요.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 계속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먼저 분석할 겁니다.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이때 아까 봤던 거죠? 이 넓이가 가속도 0보다 크니까 위에서 그려져 있는 거고요. t라는 시간 동안 a라는 가속도를 유지하고 있네 라고 직관적으로 읽어주는 거고 숨어있는 의미는 뭐가 있다? 넓이가 숨어있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선생님 기울기는 의미를 안 가지나요? 기울기 뭔데? 단위 시간 동안에 가속도 변화량? 기울기? 본 적 있는 공식인가요? 가속도 변화량 본 적 있어? 그래서 기울기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면적만 의미를 가지고 면적은 뭘 뜻한다? AT죠. AT니까 속력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제 문제를 볼게요.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밑에 얘가 2초라는 시간 동안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유지하면서 갔다! 라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자료고요. 숨어있는 의미가 뭐다? 면적. 면적이 뭐다? 속도의 증가량. 가속도 1이니까 속도가 증가되겠죠? 2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증가했다? 2m/s가 증가했네요. 보이나요?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속도의 증가량도 구해낼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속도 증가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 바로 갈게요. 두 번째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인데 우리 계속 봤던 그래프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일단 직관적으로는 t라는 시간 동안 처음 속도는 v0였는데 t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v까지 올라갔네? 라는 게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래프고요. 숨어있는 건 두 가지나 있죠? 첫 번째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를 하나 가지고요. 면적도 의미를 가지죠? 기울기는 가속도를
속도를 알 수 있는 거고, 면적은 속도 또는 속력을, 면적은 이동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동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속도라고 써있다면 변이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속력이라고 써있다면 이동거리를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이 면적이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쌤이 계속 변이, 이동거리, 속력, 속도를 혼동해 쓰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잠깐 보여줄까? 우리 책의 문제들을 보면 개념하기 문제만 딱 보더라도 1번부터 봐봐. 개념하기 문제를 보더라도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보이나요? 직선상에서 운동하면 얘는 변이 값이나 이동거리 값이나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2번도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직선 운동을 하여,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자, 직선이라고 표현해주는 이유가 너 이제 이동거리 변이 상관하지 말고 풀어라는 뜻이에요. 직선 운동, 직선상에서, 그죠? 직선 운동, 이거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문제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문제를 줘요. 너무 어렵지 않게 분석하라고 주는 겁니다. 속력, 속도까지 구분하면 너무 힘드니까 일단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거로 문제를 줄게,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속도, 속력 막 구분하고 있지만 문제 풀 때는 크게 상관 안 하고 풀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래프를 딱 주고요. 뭘 물어보고 있냐면, 자, 일단 직관적으로 읽어볼게요.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처음에 2m/s였는데 나중 속도는 4m/s가 된 거네요. 첫 번째 문제. 그럼 이 운동의 가속도를 구해라.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 얼마? 2분의 2니까 1m/s 제곱이 됩니다. 기울기 보이나요? 1입니다. 두 번째 문제. 2초 동안 전체 이동한 변이를 구해라. 면적 구하면 되겠죠? 2는 4, 2는 4 곱하기 2, 4 더하기 2니까 6m가 전체 변이 값이 됩니다. 다른 말로 직선상이라면 이동거리가 되겠죠? 자, 이 그래프 중에서 두 가지를 또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그래프. 자,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직관적으로 읽는 건 뭐야? t라는 시간 동안 s위치까지 갔네? 이게 직관적으로 읽히는 거고요. 숨어있는 의미는 뭐죠? 기울기. 그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죠? 속도죠. 속도. 처음에는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점점 속도가 증가되고 있네요. 등가속도 운동인가 보다.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그때 처음 시간에서 t초라는 시간까지 평균적인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처음에 점 딱 찍고 t초에 점 딱 찍어서 직선을 그리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평균 속도도 구할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처음 속력은 처음에 0의 위치에 있다가 2초라는 시간에 6m 위치까지 딱 갔네요. 숨어있는 건 뭐야?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고 있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2초라는 시간 동안 평균 속도를 구해라.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를 구해라. 그래프의 기울기를,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2분의 6, 그래서 3m/s가 평균 속도입니다. 라고 구해내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A라는 시점과 B라는 시점 중에서 누가 순간적인 속도가 더 빠르냐? A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B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니까 B가 순간적인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누가 더 빠른지 정도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게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다 분석한 거예요. 끝났어. 절반 끝났고요. 마지막. 가속도 0보다 작을 때. 가속도가 0보다 작으면 첫 번째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이너스 가속도 보여요? 0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가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직관적으로 읽을 때 어떻게? 얘는 t라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 a라는 가속도를 쭉 유지하고 있네요. 가속도 값이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인 겁니다. 맞죠? 숨어있는 의미는 뭐야? 면적! 면적이 뭐지? 이번에는 속도의 변화량인데 마이너스니까 속도의 감소량이 됩니다. 속도의 감소량. 예제문제. 2초라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2초 동안 속력이 얼마 감소했나요? 2m/s가 감소된 거예요. 보이나요? 그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끝. 자, 두 번째 이 그래프부터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래프. 잘 봐봐. 처음에 속도가 V0가 있었어. 자, 저 그래프대로 쌤이 움직여볼게. V0 빵! 출발! 하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 보이나요? 느려지다가 땅! 몇 초에 멈춰요? 몇 초에 멈춰요? t초 때 멈춘 거야. t초일 때 멈췄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t초가 지난 후에도 나는 계속 반대 방향에 힘받고 있죠.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서 속도가 다시 빨라진다며. 그걸 표현한 게 이거야. 절대값이 커지고 있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속도로 바뀌었다는 게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방향을 바꾼 시점이 언제냐? t초죠. t초 때 멈춤과 동시에 방향을 바꾼 거야. 방향을 바꾼 후에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숨어 있죠. 첫 번째, 기울기. 처음부터 끝까지 기울기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어요. 하나의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안 바뀐다는 건 가속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면적이 의미하는 거 뭐지? 면적? 속도니까 변이죠. 또는 이동거리잖아. 그치? 노란색 면적은, 잘 봐. 노란색 면적은, 자, V0 빵! 정지, 이만큼. 출발해서 여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노란색 면적이야. 파란색 면적은 반대로 빵! 여기까지 온 동안. 그죠? 이만큼 이동한 거리. 보이나요? 노란색 면적은 이제 처음 운동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파란색 면적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입니다. 만약에 노란색 면적과 파란색 면적이 동일하다면, 같다면 나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다 더해야 되죠. 근데 변위를 구해라 그러면 0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예제문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처음 속도가 2야. 점점 속도가 줄어들더니 2초일 때 멈춘 거야. 방향 바꾼 거야. 반대 방향으로 붕 해서 마이너스 2m/s까지 증가. 속도가 증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문제. 이 운동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하죠?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도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또는 크게 4분의 마이너스 4. 그래도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 안 변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두 번째, 요 면적, 노란색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처음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죠. 몇 미터야? 2는 4 곱하기 2분의 1, 2m죠. 처음 운동 방향으로 2m 이동했다가 반대 방향으로 또 몇 미터 이동했어? 반대 방향으로도 2m 이동했어. 문제, 총 이동 거리가 얼마냐? 2니까 율곡이죠. 아니에요? 4m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좋아하는 분이야. 존경합니다. 아무튼 율곡 2, 뭐라는 거야? 2 더하기 2는 그렇죠. 2 더하기 2는 4m잖아. 그죠? 4m. 그래서 이동거리를 구해라 그러면 4m. 변위를 구해라 그러면 0. 그게 나와있죠? 그걸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프. 자, 되게 특이하죠?
자,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직관적으로 읽으면 얘는 0초에서 t초까지 위치가 쭉 증가하다가 t초일 때 s위치까지 갔네. 근데 다시 위치가 줄어들죠. 위치가 줄어들어서 여기 몇 초야? 여기 가운데가 t면 여기 몇 초야? 몇 t야? 2t죠. 안 할게. 아무튼 2t죠. 2t잖아, 2t. 2t인 것도 알아야 돼. 2t가 되면은 다시 0m 위치로 돌아왔잖아. 그치?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보이나요? S까지 갔다가 0으로 돌아왔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숨어있는 의미는 뭐죠? 기울기. 처음에 기울기가 엄청 급하죠? 속도가 빨랐다가 점점 느려지는 거 보이나요? t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t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즉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몇 초 때 멈췄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기울기 증가되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증가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0초일 때 0m인데 2초일 때 2m 위치까지 갔어. 근데 여기 4초가 되니까 다시 0m 위치로 돌아왔네? 그죠? 문제 첫 번째, 0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를 구해라. 2m 갔다가 2m 돌아온 거니까 4m가 이동거리죠. 4초 동안 변이를 구해라. 돌아왔으니까 0이 되겠죠. 이런 걸 저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우 힘들어. 율곡 이 얘기를 할 줄이야. 한 10분 정도 쉴게요.